안녕하세요. 주식표현수입니다. 주님들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최근 이제 뭐 핵잠수함이라든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민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9만 원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심지어 지금 분봉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분봉을 봤을 때는 8만 8천 원까지 지금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심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저하될 수 있는 구간인 것은 맞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두산을 바라볼 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관세 협상, 핵 잠수함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두산의 메인 고객사인 뉴스케일 파워의 좀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가 아시다시피 지난번 이제 테네시밸리 전력당국청이죠. TVA 이거 이제 6기가와트 SMR MOU 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테네시밸리 당국청과 SMR 이제 8조 원에 가까운 6기가와트 정도가 되니까요. 요 계약에 대한 본계약이 아니라 MOU를 맺었는데, 지금 일단 애널리스트들이죠. 외사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쪽은 실질적으로 다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CT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대차 잔고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결론만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공매도 세력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주식 선물 옵션이죠. 선물 옵션의 풋 옵션 세력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사위는 상방으로 던져졌어요. 근데 주가가 밀리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이미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고민 없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지금 자리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골드만삭스의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아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의 고객사인 뉴스케일 파워의 보고서인데, 두산이 이제 당연히 뉴스케일 파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요게 SMR 계약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뉴스케일 파워가 작년에 SMR 계약이 한번 빠그러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지금 두산은 대형 원전에 대한 매출은 일전에도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익숙합니다. 굉장히 익숙해. 근데 SMR 매출은, 그러니까 SMR 매출은 차원이 다른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본 궤도에 오르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의 추가적인 호재를 보려면은 뉴스케일을 좀 까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의 협정이에요. 관세 협정. 근데 여기에 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미국과 일본이 관세 타결을 했는데 일본이 이제 실질적으로 SMR 부지, 즉 이 SMR 부지는 뉴스케일 파워가 엔트라 원 에너지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에 일본 정부도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일본의 SMR 설치가 아니라 미국 내 SMR 발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일본도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뭐냐면은, 지금 외사들이 실질적으로 SMR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 이제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뉴스케일 파워도 주가가 본질적인 상승이 지금 안 나와서 답답한 구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에는 뉴스케일 파워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TVA와 MOU죠. 그러니까 SMR 본계약이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MOU만 체결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외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두산에 있어가지고도 SMR 매출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지금 외사 시티나 골드만삭스가 이거를 왜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 아니지 않느냐.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는 일단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일단 우리는 보수적으로 보겠다. 근데 얘네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CFPP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CFPP 프로젝트가 소형 모듈 원자로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024년에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되기 전에 시장에서는 와, 이거 뉴스케일 파워 SMR 매출 나온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이때 당시 한 번 더 큰 폭으로 때려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취소가 됐죠. 여러분들 왜 취소가 됐냐? 일단 전력 수요가 이제 본질적인 전력 수요죠. 이 전력 수요의 목적이 뭐냐면은 가정용이었습니다. 가정용. 그러니까 가정용 전력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비도 올라가다 보니까는 요게 이제 취소가 됐어요. 캔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SMR도 결국
말뿐일 뿐이다. 말만 번지르르 한다라고 하면서 뉴스케일의 주가도 거의 뭐 10배 가량 폭락을 했고 지금까지도 시장의 불신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제 지난 여름이었죠. 여름에 TVA와 이제 6기가와트 정도의 이 MOU 체결 엔트라1이 이제 중계를 해준 겁니다. 엔트라1이. 엔트라1은 뉴스케일 파워와 중계를 해주는 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뉴스케일은 엔트라와 이제 합작이죠. 조인트 벤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해소가 이제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계약 PPA죠. 이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아직 확정된 상업용 전력 구매 계약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기술보다 누가 전력을 사느냐가 지금 핵심인데 이 부분이 지금 부재해서 수익 추정이 어렵고 밸류에이션도 불가능하니까는 당연히 CT라든지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계약 나오면 긍정적이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긍정적이다. 부산의 주가도 이거 10만 원이 뭡니까? 증권사 11만 원 나왔잖아요. 어차피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는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이제 빌 게이츠의 SMR 프로젝트 승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본계약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본계약 자체가. 지금 이 본계약도 안 나오고 일전의 프로젝트도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의 협정이죠. 이 협정이 있어가지고 일본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요 프로젝트마저도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은 과거 CFPP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요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 양측의 소년으로 보고 있어. 두산을 양측으로 보고 있다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이게 뭐 뉴스케일이 뭐 양측이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이미 이제 어제자를 기준으로 모두 다 해소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모두 다 해소를 했다.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께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두산의 공매도라든지 주식 선물 옵션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요게 지금 이 뉴스케일이 양측이라는 오명 이 오명을 벗는 부분도 이미 다 해소가 됐어.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돼. 조금만.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먼저 선점하면은 결국 두산의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 두산의 지금 구간이 저점 매수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데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 CFPP 사례의 주된 원인 이게 캔슬이 된 주된 내용이 가정용 전력. 가정용이 뭐 얼마나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산업화가 안 된 북서부 지역이었고 산업화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비도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뭐 난제로 캔슬이 되었지만 현재는 자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TVA죠. 테네시밸리 전력당국청.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본계약 체결에 지금 이르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지금 TVA 같은 경우에는 이사진이죠. 이사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사진을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명과 상원 동의 필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TVA라는 게 연방 직속 수준이고 테네시에 위치를 해 있는데 지금 테네시밸리 당국청과 하려고 하는 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수요 기반의 프로젝트잖아요. 일단 과거 캔슬된 프로젝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결은 일단 다르잖아요. 가정용이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 센터용입니다. 그래서 TVA가 사기업이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이거든요. 미국 연방도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일반 경영진이 못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 이제 인원들이 있겠죠. 그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 TVA의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장기 공급 계약, PPA 이게 본계약이거든요. 이거 본계약을 체결하려면은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6명 중 3명을 해임을 시키면서 이사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30일,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자 기준으로 트럼프가 추천한 5명의 TVA 이사 후보 중에 4명이 상원 인준을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원에서 인정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이제 정족수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TVA의 이사진이 9명으로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사회가 9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난번, 자, 요거죠, 여러분들. 자, 요겁니다. 뉴스케일의 요 보고서 보시면은 6기가와트 규모의 뉴스케일 파워 모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세부 내용 및 일정은 구체화가 되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하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SMR 신규 원자력 발전소 발표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이와 같은 추가 계약이 나올 텐데 그 첫 단추, 처음 기폭제, 아주 처음, 여러분들 처음, 그 처음이 뭐다? 그 처음이 지금 이 TVA랑 하는 거예요. 그 처음이, 여러분들 첫사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걸 봤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뉴스케일과 MOU에 딱 그쳐가지고 시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렇긴 했지만은 이사회가 발족이 이제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본계약 PPA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직결이 되겠습니까? 두산은 이제 꿈의 매출인 SMR 매출이 나오는 꿈의 실적이 나오는 꿈의 실적이. 그러니까 3분기 이제 실발해야 되잖아요. 실적 발표해야 되니까는 지금 이제 주가 보시면은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안 나갈래? 저래도 안 나갈래?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주가가 내려가길 바라는 이러한 세력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강력한 거래량 수반이 되어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을 매일매일 공유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실제 성공 투자하고 계시는 두산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요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왜 주가가 내려가길 바라는 세력들이 흔적도 없이 다 나가는지 백기투항을 했는지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원의 기적 10월 31일 금요일 19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차에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원에서 시작해 4배가 넘는 237만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50만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는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괜찮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하루 평균 수익률은 5에서 6% 정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또 장세가 괜찮으니까 수익이 나면은 뭐 요 정도도 챙길 수가 있는데요. 다만 100% 적중률은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날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잡초를 바로바로 좀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원의 기적은 금요일을 기점으로 19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5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9일 차에 230만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350분이 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나라와도 같은 웹발신으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발신 전용 번호로 수신까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에 이제 한화 시스템을 9시 11분이었습니다. 9시 11분 눌림목 자리인 62,000원 자리에서 들어가서 대략 4% 정도를 익절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제 우리 기술을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원전주였죠. 그래서 우리 기술을 이제 12시 29분 정도에 이런 식으로 목요일 날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요일 장 초반 바로 강력한 가격 이탈이 나와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요일 날에 오전 9시 5분에 대략 한 5% 정도의 손절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절하는 부분도 이제 다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장 시작부터 만만치는 않았지만은 장 초반에 이제 현대오토에버와 한올바이오 파마 정도가 이제 뭐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9시 51분이었죠. 9시 51분 LS 머티리얼즈를 13,100원 이하에서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를 매수한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봉에서 거래량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거래량을 봐야 되는지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봉의 흐름을 봤을 때 얘가 앞전에 이 매물이었죠. 목요일 날에 이 윗꼬리를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오전장에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돌파라는 흐름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수익 볼 수 있는 신빙성이 더욱더 올라갈까요? 자, 돌파라는 뜻은 단순 돌파를 시켰다 이게 아니라 자, 돌파가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주도 세력들이 돌파 이전의 구간을 다 사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 사줬다. 그러니까 돌파 구간도 뭐예요? 주도 세력들이 올릴 이유가 없는데 올려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니까 돌파가 나온 겁니다. 자, 사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수익 실현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파의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9시 51분이었죠. LS 머티리얼즈 9시 51분 눌림 나올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자 슈팅 나왔죠. 이후에 슈팅 나와서 11시 3분에 13,700원 부분에서 4%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제가 매도 문자까지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바로 어떤 종목으로 이동을 했느냐? 바로 D&D 파마텍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11시 17분이었죠. 오전 11시 17분에 25만 6천원 이하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어요. D&D 파마텍. 오전 11시 17분 자리가 어디냐면은 대략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17분이 이 자리가 되겠네요. 자, D&D 파마텍도 LS 머티리얼즈와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도 세력들이 올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밀렸어야겠죠. 근데 자 이게 갑자기 LS 머티리얼즈처럼 올라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LS 머티리얼즈처럼 올라왔다라는 것은 자 이거를 사줬다라는 거거든요. 사줬다. 그리고 사준 부분이 LS 머티리얼즈처럼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11시 17분에 25만 6천 원 이하 사셔라. 안 그래도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자리 선점하고 나서 오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슈팅이 나왔죠. 오후 슈팅이 나와서 제가 1시 26분에 밥을 먹고 나서 이제 28만 2천 원 부분에다가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D&D 파마텍 또 거래량을 확인을 한 건데 왜 거래량을 확인을 해야 되냐? 일봉의 거래량을. 이걸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주도 세력들이 추가 상승의 의지가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걸 입증해라 여러분들. 그럼 뭘로 입증을 할 거냐? 거래량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주도 세력들이 많이 사주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개인이 거래량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1시 49분 정도 됐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 뭡니까? 자 요 부분 이거를 뭐예요? 그러면 돌파가 나왔으니까는 사준 거죠. 여러분들 자 사준 겁니다. 자 요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남겨드린 종목들을 이제 따라만 하셨어도 내가 예수금이 5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오늘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셨겠죠. 그리고 이 50만 원의 기적은 종목에 대한 대응도 실시간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뉴스를 보시더라도 어떤 종목하고 연관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어쩔 땐 크게 수익을 보시다가 또 어쩔 땐 크게 잃으시는 분들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셔서 한번 맛을 보시면서 계좌도 배부르게 좀 살도 한번 찌워 보시고 주식을 보는 통찰력까지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시간부터 가격까지 여러분들께 50만 원의 기적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이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요즘 이제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약간만 좀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대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대기하실 동안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략 한 300억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얼마 없어요. 공매도 잔고가 300억밖에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 상승할 때 도망갔다라는 반증입니다. 300억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반대로 이제 지금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주식들 보시면은 지금 공매도 잔고가 엄청 껴있거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검색을 해서 한번 봤을 때 두산은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있어요? 6,300억. 그렇죠. 6,300억. 두산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두산은 일단은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워.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우리가 좀 견제해야 될 부분이 대차장고입니다. 주식 대차장고. 말 그대로 대차는 공매도 하기 전 단계고 주식을 빌리는 행위를 대차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자, 주식을 빌리려는 목적은 뭘까요? 자, 이 목적은 공매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차장고 지금 얼마가 있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단위는 100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략 7,100억 원 정도, 7,154억 정도 지금 주식을 빌렸다. 7,154억 얼마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하루 거래대금 터지는 게 얼마씩 터집니까? 1조 원 이상씩 터지잖아요. 2조 이상, 2조 정도 터지잖아요. 그냥 안 터질 때. 이런 거래량이 없는 음봉에서 2조 원이 터지고 양봉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양봉 나왔을 때는 거래대금이 4조 원 가까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차장고 7,154억 원과 공매도가 지금 끼어져 있는 대략 300억. 이걸 지금 뭡니까? 주가 있어가지고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둘 다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 뽑아주면은 오히려 보다 탄력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겁니다. 왜냐면 주가를 누르는 압력이 없으니까 지금 자체가.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주식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제 11월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공격을 누가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공격 첫 봤다. 그러니까 첫 방을 누가 먼저 선방 때리고 시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누가 선방을 때리고 시작했습니까? 강력한 거래량을 수반을 시키면서 콜옵션 세력들이 선방을 때리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음봉을 보시면 이 음봉의 활약이 결국 주가가 내려가길 바라는 풋옵션 세력들의 흔적인데 얘네들 보시면은 음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안 터졌죠. 그렇죠. 거래량이 안 터져서 이 정도만 눌러주면은 주가가 밀리겠지. 나는 아니라는 심정으로 행동을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대 맞았죠. 그렇죠.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들이 음봉으로 2번 누르는데 이때의 거래량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좀 더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힘을 써서 누른 곳이 요 가격대예요, 여러분들. 풋옵션에서 요 가격대 눌렀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한번 이제 주가가 튀어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물 옵션의 주가가 튀어오르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주가를 눌렀으니까는 비중 베팅 했을 거란 말이에요. 평단이 여기니까는. 풋옵션 세력들이. 그럼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많은 양으로 찍어 눌렀던 여기에 껴있는 계약이죠. 이 계약도 결국 손실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뜨고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해야 돼. 해지. 그렇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떠한 계란으로 바구니를 채우냐?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물로 바구니를 채운단 말이에요. 현물. 얘네들이 지금 여기 풋옵션 세력들이 콜옵션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을 사면은 이거는 자폭행위죠. 여러분 자폭행위입니다. 자폭행위이기 때문에 왜 손실이 더 커지니까는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중 베팅도 했기 때문에 해지를 하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현물이죠. 현물을 얘네들이 사야 돼. 사야지 얘네들이 주식 선물에서의 손실과 이제 손실이 현물 쪽으로 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땜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사면은 더 큰 손실이 나니까는 터져버리니까 그냥 뭡니까 이 풋옵션 터져버리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미결제 약정이 중요한 지표예요, 여러분들. 왜? 현물이 주식이 현물인데 현물보다 선행하는 게 선물이고 그럼 선물에서 선행하는 게 뭐다? 미결제 약정이기 때문에.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 1대1 비율로 체결이 돼야 되지만 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줄어드는 폭이 자 10월 29일 날 27만 주였어요. 27만 주 다시 좀 볼게요. 10월 29일 27만 주였는데 이게 10월 30일 날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자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보다 좀 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덜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상방에 대한 변동성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 남아있는 게 바로 이 미결제 약정의 숨은 의미입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그럼 하방이냐 상방이냐 하방이냐 상방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공격자가 누구예요? 공격자가 콜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한 열쇠는 콜옵션 세력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열쇠예요. 얘네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금방 두겠습니까? 이 풋옵션 세력의 이 물량을 이제 주가 상승으로 올려버리면은 오히려 콜옵션 세력 더 수익인데 여러분들 콜옵션 세력들도 돈을 썼잖아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돈을 썼기 때문에 요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어시켜주면서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TVA 이 사진이 11월 6일 정도로 지금 스케줄이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3분기 실적 발표 봐야 되고 매도의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냥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여유롭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어제 목요일이었죠, 여러분들. 목요일 날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제 말씀드렸죠, 문자로. 9만 원 이하로 추가 대응 가능하시다. 밀리면 밀릴수록 반등의 신빙성은 더 높아진다. 지금 쌀 때 모아둬야 됩니다. 쌀 때 모아둬야 돼. 왜? 두산은 안 그래도 명품 주식인 건 맞는데 그 명품 다른 어중이 떠중이 명품들과 같은 급의 명품이 아니라니까. 지금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전기차라고 했잖아요. 미국 전기차 업체 일전에 어딥니까? 테슬라. 그럼 테슬라가 두산에 가스터빈 2기를 주문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검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2기를 주문한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 테슬라도 지금 콜로서스라는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XAI 데이터 센터. 결국 얘네도 이거 SMR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산은 가스터빈으로부터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테슬라 공급 SMR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가스터빈 추가 공급 계약까지. 그러니까 테슬라도 아쉬워할 지금 기업이 아쉬워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지금 분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월 준비해야 됩니다. 11월 준비해야 되는데 11월에 여러분들께 좀 보셔야 될 주식 요거 한번 제가 잠깐 설명 한번 해드릴 테니까는 요 주식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사용하고 있다는 이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괴화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라이 릴리 그리고 최근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도 개입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더 커졌는데요. 이 여파는 결국 국내 주식 시장도 지나치지 못한 채 펩트론이 시가총액 1200억에서 7조 원으로 610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2700억에서 1.3조 원까지 8배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만 치료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무려 2년 이상의 장기 테마로 분류가 되어 오히려 고성장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위고비와 같은 이러한 주사제는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사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글로벌 빅파마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복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은 인지를 하였지만 오히려 더 큰 결정적인 단점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주사제와는 다르게 경구용은 오히려 흡수율이 낮다, 흡수가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의 경우 주사제형과 알약제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제형의 흡수율이 2에서 5% 수준으로 나왔으며, 그 외 진통제라든지 수면제 또한 주사제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제형의 흡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결국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노보노디스크를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마침내 흡수율을 지금의 경구용보다 초극대화를 시킴과 동시에 경구용보다 최단기간 안에 체중을 줄여주는 마지막 대안으로 필름 제형 비만 치료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필름 제형과 경구용 제형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필름형 제형 같은 경우에는 혀에 닿자마자 곧바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간을 거칠 필요가 없이 흡수에 직결이 되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알약 제형 같은 경우에는 위장을 거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 속도마저도 알약 제형, 즉 경구용 제형보다 오히려 필름 제형이 훨씬 더 빨라서 이들의 차이는 최소 1.5배부터 시작을 하고요. 많게는 10배까지 오히려 지금 필름 제형의 흡수율이 더욱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들을 필름 제형 기술로 이렇게 재창조를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요. 경구용을 필름 제형으로 만드는 곳은 전 세계 한 13개의 기업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국내 기업이 3개사인데요. 이 중 상당사는 또 한 곳이며, 글로벌 빅파마들도 자사치료제를 싸들고 와서 이 해당 기업에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필름 제형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도 경구용 제형뿐만 아니라 필름 제형까지 결국 이 제형의 다양화는 필수인 상황인데요.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일찍이 조현병 치료제 중 가장 처방 비율이 높다고 하는 아리피프라졸 경구용 제형에 대해서 세계 최초 필름 제형으로 최근 FDA 승인까지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주가는 예민하게 상한가로 곧바로 반격한 이력이 있어서 이제는 이 해당 기업의 독보적 필름 제형을 바탕으로 비만 치료제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빅파마와 같이 이 필름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기업의 이 필름 제형 기술을 비만 치료제에 적용을 할 시 일단은 냉장 보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의 필름 제형 기술은 과연 주가를 어느 정도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3,000당 제약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뭐냐?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이 자체 기술, 바로 이 S패스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패스라는 독자 기술로 주가는 5배에 56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의 필름 제형은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추가적으로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기업도 삼천당 제약이나 펩트론 그리고 D&D 파마텍 못지않은 추가적인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균 그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주당 1,00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는 마치 이제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주가 폭등 신화 초입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주당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봉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과거 대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요 구간 이하로 지금 위치해 있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을 형성해 준과 동시에 대상승까지 품은 자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금융투자애들, 그렇죠, 갑작스럽게 물량을 대거 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 이 해당 기업의 주당 1,000원대 가치는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반열에 합류할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한 건 이거다라고 봅니다. 이 초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압도적인 성장. 이렇게 물길 잘 닦여 있고 햇볕 드는 논에 모내기를 하셔서 이 주식으로 수확의 기쁨까지 같이 걷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종목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는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